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2차 부등식. 얘는 좀 이렇게 보자. 부등식은 선생님 누차 말했지만 부등호를 만족하는 x값들의 범위를 구하는 게 2차 부등식인데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 생긴 거란 이런 게 있겠지.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지. 2차식. 그 다음에 부등식이니까 0보다 크다가 되든지 또는 0보다 크나 같다든지 또는 작다든지 이렇게 나타났겠다 하면 저는 2차 부등식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원칙적으로 2차 부등식하고 2차 함수하고의 관계야.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의 관계를 느꼈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야. 2차 방정식 따로 놀고 2차 함수 따로 노는 게 아니고 2차 함수랑 방부등식의 연관성이 중요한 건데 이래버리는 거지. 두 개를 보면 잘 봐. 요 놈은 왼쪽에 요 놈은 쌤이 y는 이라고 y는 같은 순간 뭐가 되지?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요 놈은 마찬가지로 내가 y는 이라고 하면 요거는 y equal 0가 되지. 쌤이 x축이라고 했어. y equal 0는 x축이라고 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그린 거야. y equal ax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있고 y equal 0라는 놈은 뭐라 했지? x축이라고 했잖아. x축. 그거 이랬죠. 그림만 그려봤는데 만약에 2차 분식 요 놈을 내가 인수를 했단 말이야. 요거 인수를 했더니만 식이 요래 나왔지. 어떻게 나왔냐면 a에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2차 부등식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인수분해입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다 치자 말이야. 이렇게 치자. 하면 선생님 그림 두 가지 그릴 건데 어떤 그림을 볼게요. y equal 요 2차 식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지.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그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y equal 0라는 x축이라고 했죠. 그림 그릴 건데 이 그림 우리가 2차 함수 배웠으니까 알 것이야. a가 만약에 최고창 개수가 양수였다 치자 말이야. 맞지? a가 양수였다면 그래프는 r을 보고 그래프가 될 것이고 2차 함수 그래프는 그 다음에 요 놈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 절편이잖아. 그 놈이 지금 알파, 베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사실이었지. 요게 지금 요 빨간색이 지금 2차 함수 그래프. 맞지? 이게 만약에 는 이렇게 됐다 치자. 이게 는이라 되었다 친다면 이건 2차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 해놓은 건데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 x좌표가 2차 방식 답이었다. 알파, 베타 답이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리딩하게 될 길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됐습니까? x축보다 크다 말은 위쪽에 있다는 뜻이죠. 위쪽에 있는 x값들의 범위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그래프가 이 x보다 위쪽에 있는 x값들의 범위인데 위쪽에 있는 것인데 요것도 지금 위쪽에 있는 것이죠. 요것도 위쪽에 있는 것들이고 지금 너는 빵꾸뽕이니까 요래 될 것이고 맞지? 그러한 x값들의 범위니까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요게 지금 x값들의 범위가 됩니다. 요게 지금 x값들의 범위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x라는 놈은 답이 뭐가 되는가? 알파보다는 작든지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자 말로 해보자. 2차 부등식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음 식을 인수분해합니다. 한쪽으로 다 모은다.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인수분해했을 때 보다시피 0되는 값이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0되는 값이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중근. 그렇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 혹은 그 각각의 케이스가 쌤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설명해 보도록 하자. 다시 2차 부등식 어떻게 풀고 있다고 지금 그래프를 그려서 풀고 있다. 예를 한 개씩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example 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되거든. 다음 부등식 풀락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저는 2차식을 인수분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때만 0은 5하고 1하고 이렇게 붙여야 되겠네.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인수분해했더니만 x-5가 될 것이고 x-1로 될 것이고 다음 만족하는 x값의 범위란 말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린다 했잖아. 이걸 y는 요소진 왼쪽에 있는 놈을 내가 y는 이로 보면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요 놈은 x축이 될 건데 요 그래프 그려보면 최고차는 양수니까 당연히 r을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x축하고 만난 지금 5하고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림 그려보면 여기 x축인데 1하고 5x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늘이 포함됐으니까 새까맣게 칠해주면 됩니다. 5하고 1은 포함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리딩하기를 이 주어진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죠.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아래쪽에 있는 놈이었는데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고. 그러한 놈의 x 값들의 범위니까 어디가? 여기가 x 값들의 범위가 되는 거지. 됐어.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x라는 놈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 2차 부등식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거. 자, 계속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럼 이제 example을 해서 이렇게 하자. 만약에 x 마이너스 2x에 x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가장 기본적으로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될 뜻이다.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알 거고 인수분하면 이건요 x 마이너스를 완전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여전히 요 놈 그래프를 그리고 있네. 요 놈은 지금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네. 맞지? 하나밖에 없단 말은 그래프 그려보면 최고차의 양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2차 함수 그래프랑 x가 만난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중거리라까죠. 요 만난 점은 뭐라까지? 1이다. 하고 지금 늘이 포함됐으니까 요 놈은 새까매서 들어가야 돼. 포함돼야 돼. 됐나? 그 다음 리딩하기를 뭐라 해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없어. 그렇지? 같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네. 답은 뭐가 된다? x는 1이라는 답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분호가 이쪽 반대 방향이면 그래. 만약에 분호가 이래 됐다 하자. 요래 됐다 하자. 이렇게. 이 주어진 부등식의 답을 물어봤다지. 그럼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동그라미 칠할 것이며 맞지?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x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인데 다 위쪽에 있잖아. 하고 같아지는 것도 포함됐으니까 요는 뭐죠?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반대로 어제 요래 됐다 하자. 요를 말해야 되겠죠. 문제가 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2차 함수 그래프가 x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같으면 안 돼. 맞지? 그럼 1 되면 되나 안 되나? 1 되면 안 되잖아. 아니 무슨 1 빼고는 전부 다 위쪽에 있으니까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의 답이 바뀐 거. 제 말 따라오죠 지금. 그래프 분석하고 있는 거야. 만약 그래프가 이래 됐다 하자. 주어진 분식이. 그럼 뭐라고 그러거든? 그래프 걸어놓고 난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한 개도 없잖아. 이때 뭐가 되지?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그걸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그림 그려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고 지금은 쌤이 요 가지고 문제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하는 놈은 x1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 더 들어보자. x제곱에 뭐 플러스 x 플러스 1로 되어 있다.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놈이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그림 없이 넣어봤더니만 요 놈은 허글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허글이 나온다면 x수가 만난 점이 없다는 뜻이잖아. 맞지? 그 말은 최고차의 양수가 그래 보니까 이게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면 x수하고는 보다시피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고 봤더니만 그 다음에 리딩하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가 x보다 위쪽에 있든지 같아지는 x값들의 범위 그룹은 항상 위쪽에 있는 거야. 맞지? 왜? 그럼 뭐가 되지? 답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지. 됐어. 만약에 이렇게 하자. 이래 됐으면 뭐가 돼? 여전히 해가 무수히 많다지. 자, 이래 됐습니다. 하면 해가 없다. 맞지? 아래쪽에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될 것이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뭐가 되지? 해가 없다가 되는 걸 알겠죠. 그래서 말 따라서 일단 뭐가 된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하고의 어느 쪽에 위쪽 아래쪽에 있는지 직접 판단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2차 부등식의 해법이죠. 한번만 정리해보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한다고? 2차 부등식 푸는 순서가 첫 번째 가장 먼저 2차식을 말하자. 2차식. 2차식은 이꼴로 오셔야 돼. 한쪽으로 다 넣어야 되겠네. 한쪽은 0 만들어놓고 다 넘긴 다음 두 번째 2차식을 뭐하는가? 2차식을 인수분해하자. 인수분해한 다음에 세 번째 인수분해하면 0 되는 값이 몇 개 나오는지 찾아보겠지. 인수분해했을 때 0 되는 값이 2개 나오는지 1개 나오는지 또는 안 나오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x축하고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서 x축하고의 관계지. x축과의 관계를 따져보고 만족하는 x값들. 네 번째, 만족하는 부등호를 만족하는 x값들.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굳이 말로 다 설명했으니까 굳이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굳이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2차 공식의 해법이에요. 쌤이 얘를 하나씩 들어서 연습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좀 풀다가 좀 많이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때 또다시 오놈에 관한 개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제 1번은 쌤 좀 전에 했던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제 1번에 있는 대표제 1번의 1번 다음 부등식 풀라고 했는데 6x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겠지. 자, 풀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야지. 몰았더니만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되겠다. 다음 부등식 풀고 싶은데 일단 요거는 인수분해해야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했더니만 어떻게 인수분해되지? 3, 2, 1, 1 이렇게 인수분해해야 되고 인수분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3이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나오고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아시겠어. 지금 봤더니만 3x 플러스 1 될 것이고 2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보다시피 두 개로 인수분해됐으니까 연결의 값이 두 개 나올 것이고 최고창이 뭔지 봐야지. 양수. 최고창이 양수니까 일단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시피 x축하고 만난 점이 지금 두 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놈을 0대에 맞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요 놈을 0대에 맞는 값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 왼쪽에 있겠지. 2분의 1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데서 는이 포함됐으니까 새까맣게 칠하고 새까맣게 칠하고 2차 함수 그래프가 x보다 위쪽에 있다 했으니까 요게 위쪽에 있는 x 값들의 범위가 된다는 걸 알죠. 요 왼쪽 오른쪽 가면 이쪽에 다 들어지잖아. 됐죠? 답은 다 되지.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든지 또는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 다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생겼죠? x제곱 이렇게 생겼고 6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으로 또 다 넘길 거야. 넘겼더니만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 했더니만 이거는 x 빼기 3의 완전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 그려야지. 요 2차식 그림 그릴 건데 0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네. 3 하면 x하고 만난 점이 최고차의 양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3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번에는 는이 포함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빵 뚫리죠.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읽어야지. 주어진 요놈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가 보면은 뭐죠? 다 되네 다. 못 빼고 3 빼고 이거 하자. 3 빼고 3일 때는 위쪽에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 같아지니까 3을 제외하면 어떻겠지? 요놈 다 버리고 x를 꼴 3을 제외한 모든 실수를 적으면 내 원하는 답이 되겠지. x 3 빼고 모든 x에 뭘 넣더라도 항상 그래프는 이만큼 다 위쪽에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나옵니다. 이게 1-2번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2x제곱에 2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번엔 3x 일단 한쪽으로 다 넘어갔더니만 2x제곱에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자, 요놈은 여러분 인수분해 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상황 맞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런 몫을 넣어볼 건데 그런 몫을 넣기 전에 판별식만 먼저 해보면 제곱 마이너스 4씩 해봤더니만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판별식 했더니만 음수가 나온다는 건 여기 뭘 나온다면 허그를 만난 뜻이야. 허그를 만난 거는 이 주어진 2차식하고 x축하고 만난 점이 없다는 뜻인데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데 r을 녹한데
x축하고 안 만난 개수는 이렇게 이러면 안 만나잖아. 이게 x 이러면 안 만나면 이러면 안 되지. 언젠가 올라가잖아. 만나잖아. x축하고 안 만난단 말은 그래프가 지금 이래 되는 상황밖에 없어. 이 그래프 좀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동을 봤더니만 2차 함수 그래프가 x보다 아래쪽에 있는 x 값들의 범위 근데 아래쪽은 없잖아. 그래서 답이 뭐가 되면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지. 됐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그게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밑에는 문제 1번, 2번, 3번은 쌤이 여러분한테 다 맡겨주니까 풀어보도록 하고 대표제 2번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 부등식 해야 할 텐데 여전히 똑같아요. 쌤이 개념 설명은 다 해버렸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풀 테니까 잘 그렇게. 자, 대표제 2번 문제 풀기 전에 얘기해보자. 2차 함수 그래프가 y는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주어진 2차 함수죠. 이 그래프와 y는 b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주어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갖다 폈고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야. 그림이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ax에 x-라는 2차 함수고 직선을 안 했는데 직선이 지금 요리 지나고 있죠. 노란 직선이 요점 지나고 이런 직선 노란 직선 이름이 요즘 돼서 y bx b에 x-이라고 지난 점과 여기 지금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놈 만나는 교점에 x하고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물어보기 이런 거 같잖아요. 여기까지 그림을 주고 난 다음에 a,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b, x 마이너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의 헤르프라고 하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 값들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그대로 부등하는 거야. 자, 요 놈을 내가 y는 이라고 이것도 내가 y는 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게 뭐지? 왼쪽이 2차 함수죠. 맞지? 요 그래프고 이게 뭔데? 직선이죠. 이해됐죠?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미안해 이건 x가 직선이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아까 쌤이 이건 0일 때는 y = 0라고 해서 x축이라 했고 지금 이건 직선이잖아. 맞지?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뭐라 했지? 위쪽에 있는 x 값들의 범위 있겠죠. 맞지? 그리고 보자. 2차 함수 흰색이죠. 흰색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거는 x, 이쪽에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위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저런 놈들의 x 값들의 범위야. 어디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이마보다는 어째?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주어진 데서 늘이 없으니까 빵뽕 이렇게 바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어야 돼. 리딩해야 된다. 답은 뭐가 됐지? 결국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든지 또는 x는 큽니다. 이게 그냥 답입니다. 그 답을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금 대표제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4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똑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문제 보면 그려졌습니다. 다음 같은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져 있고 요 그래프 이름이 지금 y는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예요. 그 다음에 요놈하고 직선이 하나 지나는데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는 노란색 직선이 여기 지나는 요 만나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 만나는 교점에 x 앞가 조정되었으니 2라 했고 이게 3을 했습니다. 요 직선 이름이 y mx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을 주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란 말했고 a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n 그놈의 x 더하기 c 마이너스 n 요놈의 해를 물어봤는데 요놈의 부등식의 해가 뭔데 물어봤는데 제 미리 한번 물어봤단 말이야. 조진식을 원래 이 조진 2차함수 그래프가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저놈은 mx 플러스 n인데 요렇게 놔두고 안다면 쌤이 요렇게 하면 설명해. 부동은 이쪽 방향이니까 요렇게 놔뒀다 치자. 그 다음에 지금 요놈은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봐. 이항시키 정리하니까 요 식하고 동일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2차 부등식은 뭐랑 똑같은 말이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뭘 말하고 있는지? 곡선이지. 이 곡선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뭐라고? 아래쪽에 있는 x값들의 범위 이래 물어봤는 거야. 맞지? 그러면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어디? 여기 아래쪽에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런 놈들은 뭐라고? x값들의 범위니까 어디야? 요 놈들이 다 x값들의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여섯 개가서 쭉 해서 계속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늘이 들어갔으니까 요 놈들이 다 포함된다는 걸 아시죠? 다음은 뭐가 되지?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또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2차 부등식하고 2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하고 관계성까지 그러니까 함수를 부등식으로 풀고 있는 거고 부등식은 함수 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관계성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게 대표적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있는데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어야 되나 a 플러스 b 그놈의 x 마이너스 요놈의 해가 이 조진 2차 부등식 해가 x는 1가 크고 1가 작답니다. 그러한 해를 가질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거꾸로 갑니다. 자, 항상 이 조진 답이 나오기 위해서 이 직전의 인수는 어떻게 되겠고 이랬을까? 0될 값이 1하고 2니까 요래 어떻게 되겠지? x-1 x-2 이렇게 인수는 되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지? 그러면 이거랑 그냥 바꿔서 계산할게 정리하면. 근데 요런 구도방향이 바뀌었잖아. 맞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최고참 개수. 그러니까 요렇게 인수가 됐을 건데 맞지? 요놈은 최고참 개수가 된 건데 A잖아. A. 됐습니까? A가 지금 뭐란 말이야? 음수였다고 얘기해주고 됐나? 한번 어떻게 하면 되겠네?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A분의 4가 됩니다. 구도 방향이 왜 됐지? 바뀌었던 거지. 됐죠?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양변을 보면 A로 다 나눠서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 구도 방향이 바뀌고 요 놈하고 요 주어진 요걸 전개하는 식하고 또는 요 식이 같은데 이게 지금 복잡하면 이래야 돼. 요 놈은 지금 최고창이 1이고 저 놈은 A니까 양변을 곱하면 A로 곱하면 되죠. A 곱하면 A에 x-1 x-2가 될 것이고 구도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더 쉽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고치는 거잖아. 됐나? 정리하면 뭐지? A 곱하기 정리해드리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정리 다 해봤더니만 a x제곱에 마이너스 3a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2a 이런 동일할 것이고 그랬어요. 이렇게 푸는 게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풀지 않고 요놈 가지고 거꾸로 가는 거야 지금. 비교해드리면 최고창 개수 동일할 것이고 주어진 문제에서 요 값 식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a라는 놈이 주어진 식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같아야 될 거예요. 같아야 될 것이고 요놈 전체 2a 값이 마이너스 4랑 같아야지만 똑같은 식이 되겠죠. a가 구해졌네. 따라서 a는 뭐가 되니? a는 2a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인지 알 수가 있고 a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A자를 마이너스 2면 되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6 A자를 마이너스 넣어서 마이너스 6이 뭐랑 같아야 되노? 마이너스 2 플러스 B랑 같아야 됩니다. B 값도 구할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스몰 AB 값을 다 갖고 있죠. 주어진 문제에서는 스몰 AB 값으로 만든 거니까 이렇게 B 값하고 A 값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대표에서 4번에다가 별표를 칩니다. 그거는 지금 배우는 2차 분식에서 100%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후에 2학년 올라가서 또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너무 중요한 거다. 별표 치고 100% 시험 출제 문제라고 했습니다. 100% 나오면 됐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보자. 대표에서 4번. x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 a 플러스 2 그다음에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a 플러스 2 그다음에 x 플러스 4 밑줄 거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무시고 이제 말하는 거. 근데 a가 뭐인 거 맞는데 쌤 이렇게 했잖아. 어제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등호가 들어가는 등식이야. 등식. 됐어. 그러면 뭐라 그랬지?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항등식.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부등식이잖아.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야. 절대 부등식이다. 그럼 어쨌든 간에 다 필요 없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등식이면 항등식으로 풀 거야.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법 또는 수치 대법 쓸 건데 지금은 부등식이잖아. 하면 무조건 그래프 그립니다. 밑에 적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밑에 긋고 그래프 그리기 이래 적어 놓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 나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하고 했던 1차 부등식 문제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한번 풀어볼게. 117쪽에 3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아까 전에. 이거는 별개다 다른 문제인데 잘 봐.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풀어줬던데 다르게 한번 풀어보겠다. 4x 플러스 2로 됐습니다. 요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다. 아까 전에 정리해봤더니 이러지 않잖아. a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놈의 x 정리했더니만 a 플러스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지? 쌤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르게 설명할 건데 한쪽으로 넘어갔더니 뭐가 되지? a 제곱 마이너스 4 그놈의 x 넘어갔더니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로 된 것이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전 풀면 다르게 풀 거야 지금 일부러. 모두 무조건 원칙은 내가 생각하는 게 원칙이야. 수학적 원리인데 이 주어진 문제가 x에 뭘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게 했거든. 그로 같으니만 왼쪽에 있는 식은 무슨 식이 되는 거야? 1차식이잖아. 맞지? 1차식은 1차 함수는 구조가 그래프 구조가 무슨 구조야? 직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금방 뭐라고? x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x의 뭐를 항상 위쪽에 걸어지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생각해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 진짜. 이게 x축이야.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직선을 그려보면 무조건 어떻게 되지? x축 여기 만나야지. 그려봐봐. 내가 마음대로 직선 그렸어요. 그렇지만 이 직선은 여기가 지금 양수잖아. 그러면 직선이 x축의 위쪽에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아래쪽에 또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 항상 위쪽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지 이게. 맞지? 직선의 길이가 뭐가 돼요? 일단 여기 돼야 돼. 옆으로 쭉 꺼져야 돼. 이해됐어? 이게 무조건 뭐다? 여기 돼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항상 위쪽에 그려지려고 하면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 항상 위쪽이지. 맞지? 그 말은 이게 뭔데? y좌표는 뭐가 된다?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맞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거는 답이라는 뜻이야. 아까 풀어봤더니만 a는 뭐 나왔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지. 이거 풀면 뭐가 되지? a 플러스 2는 양변을 마이너스 해주면 0보다 작아져야 되고 a는 뭐? 그게 되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왜 같다지? 요게 지금 0이 되잖아. 0이 되니까 요 노란색이 정확하게 0이 되어도 같아지는 거다. 같아지는 건 상관없잖아. 이게 요게 좀 어렵게 풀었으면 일부러 이걸 한번 봤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가 되지.
이걸 어렵게 풀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2차잖아. 동이 나도 잘. 주어진 2차 부등식이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말은 왼쪽에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게 뭔데? x축인데. 주어진 문제 어디 제일 처음에 왔다는 문제였으면 생각하면 너무 중요한 말이다.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나? 주어진 문제에서. 없죠? 그냥 부등식 해놨잖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다음 주어진 문제에서 다음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말이 만약에 나왔다면 2차 부등식이니까 쟤라는 영어는 절대 여기 되면 안 되지. 맞잖아. 이게 여기 되면 뭐죠? 이거 없어지죠. 2차가 아니잖아. 말 따라왔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만약 있었다면 절대로 A 플러스는 0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 똑같은 문제도 그냥 다음 부등식이란 말하고 2차 부등식이란 말하고 완전히 답이 다른 거야. 문제에서 항상 고등학생하고 문제에서 다 언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냥 2차 부등식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요놈이 0이 돼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수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즉 A 플러스 2가 0이 될 때 이게 0일 때 나중에 그럼 A 플러스가 0이 되면 이게 없어지네. 됐어. 이것도 없어지네. 뭐가 남아? 4가 남잖아. 4는 0보다 크다가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4는 0보다 큰 게 맞잖아.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데 a가 2가 되면 a 플러스가 0이 되면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a는 반드시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 나중에 답에. 이게 첫 번째지.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다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이놈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됐어? 자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A 플러스가 0일 때라 그럼 A 플러스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0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잠깐 A 플러스가 0이 아니란 말은 0이 아니란 말은 0보다 크든지 또는 0보다 작든지 두 개밖에 없어. 마치 0보다 큰지 작은지라고 생각할 건데 만약에 A 플러스 2가 만약에 0보다 0이 아니란 말은 또 두 가지 나오잖아. A 플러스 2라는 놈이 만약에 음수였다면 맞지? 또는 A 플러스 2가 뭐가 될 수 있지? 양수가 되든지 사실은 계수를 하면 0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는 계수를 색을 하지. 색을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해버려. 이게 0이 되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고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아냈어.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A 플러스 2가 지금 음수라 시자. 그러면 최고창이 뭐란 말이야? 음수란 뜻이야. 맞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야. 이런 거. 생각을 해봐봐 이제부터. 이게 지금 뭐였지? X축이라고 했잖아. 맞지? 이 주어진 빨간색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이게 크단 말은 2차 함수가 위쪽에 있으라는 뜻이거든. 그럼 그림 그려봐야 되는데 그림 그릴 수가 없어. X축을 어디 놓더라도 자 이렇게 하면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진 게 맞잖아요. 아니지. 그래프 덜 그렇잖아. 언젠가는 아래쪽에 그려지는 맞지?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고. 이래 그릴 수가 없는 거지. 최고차항이 음수가 되면 이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놈은 또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2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래프는 왜 생겼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됐어.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항상 x축보다 위쪽에 그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생기면 항상 위쪽에 그려지는 거야.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잘 봐. 그럼 일단 A는 뭐가 돼야 되지? 또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범위 내에서 항상 이런 그림이 되어라는 뜻이고 이 그림은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뜻이고 그럼 뭘 같이 생각했지? 한 점에서 만나면 중근이고 두 점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안 만나니까 허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의 판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별식. 판별식 4분의 D공식이지. 짝수니까. 그놈이 뭐가 되나 봐요? 그놈이 허근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 해보죠. 요 반틈의 제곱이다. 판별식 때만 A 플러스 2 그놈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게 A고 이게 C니까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그놈이 판별식인데 요놈이 음수가 되도록 하시오. 이 말이 2차 공식도 풀겠습니다.
공통인수가 A 플러스니까 A 플러스로 묶어내면 물론 다 전개도 되고 이건 뭐가 남지? A 플러스 2가 남고 여기는 뭐가 남아? 빼기 4가 남자는 걸 아시고 있다. 지금 뭔지 알겠죠? A 플러스 1로 묶어냈습니다. 공통인수 이렇게 다시 정리해보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거든요. 됐어. 자, 누가 됐나? 하면 다른 거야. 2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가 왜 되지? 마이너스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다. 그랬어. 근데 내가 지금 어디서 그러나? A는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요 놈은 뭐야? 동시에만 적용이 나면 누가 동시에만 적용한 거야? 이게 동시에만 적용한 거죠. 맞지? 그러니까 A는 요 범위에 있어요. 이게 답인데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A가 마이너스가 들어올 때는 좋겠잖아. 그래서 마지막 답 들어올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요게 늘이 득 들어가는 거지. 요게 내가 원칙이죠. 이해됐나? 그게 답이고 그게 답. 됐어? 오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 어떻게 끝났겠지? 그래프 그렸어. 항상 그렇게 성립하도록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뜻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가 포함되었을 때는 그놈이 0이 될 때도 있는지 안 될 때 있는지 문제에서 다 제시해주고 있다. 특별한 언급하지 않았으면 이게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길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좀 생각했어야 된다. 다음 조지 문제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이만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너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만족하는 A 정수의 개수로 보면 너희 들어갈 때랑 안 들어갈 때 답이 다르잖아.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면 조심해야 된다. 6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했지만 오늘 수업 방송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파트입니다. 그다음 한 문제밖에 안 풀고 있기 때문에 뭐 해보자. 6번 부등식 x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 x에 대한 부등식이 되어 있고 거기 어디에도 무슨 말이 없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 마치 그냥 부등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또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포함되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네. 플러스 2배이고 그 다음에 k 빼기 그러면 x 그리고 더하기 4 라는 놈이 항상 성립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k가 범위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k-인데 그 놈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0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0일 때 생각해보자. 이게 0 되면 이게 없어지고 4는 0 없다. 똑같은 문제야. 맞지?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K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K는 2가 되어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반드시 답의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2가 K-2라는 놈이 이제 0이 아니면 이게 양수 아니면 음수밖에 될 수 없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야. K-가 만약에 양수였다 치자. K-가 양수면 그래프는 왜 되지? R을 볼록하잖아. 맞지? R을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 R을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X보다 위쪽에 그려질 수가 있지. 맞지? 이런 그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K 놈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죠. 사실은 나중에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쪽 부등의 방향하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하고는 항상 같아질 수가 없고 알겠지? 모든 실수 X에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랑 요놈의 부호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지만 답을 풀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하면 뭐랬지? K가 언제야? K가 2보다 클 때는 요걸 풀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었지? 판별식이네. 짝수니까 또 4분의 D 공식이 허근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물어보는 2차 부등식 문제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데 일단 허근이 되고 봐야 돼요. 알겠죠? 자, 풀어보면 되겠네. 자, 풀어도 됐나? 반틈의 제곱에 K-2 그럼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K- 똑같은 게 나오고 그렇죠. K-로 묶어냈더니만 K-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맞지? K-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지? 뭐냐면 이게 왜 반대 미안하다. 허극해놓고 이렇게 적어놨어. 큰일 났네. 판별식이 허극이고 따라서 2보다 크고 K는 6보다 작다. 2는 포함돼야 되잖아. 그래서 다스로는 여기 면을 딱 붙여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분식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립 분식 풀라고 했는데 5번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그 다음 2차 분식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5x 다음 연립 부등식 풀라고 했는데 연립 부등식은 우리가 배웠던 연립 방정식하고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따로 생각해야 된다. 연립 부등식이란 말은 위에는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들의 범위 따로 구하고 여기는 만족하는 x값들의 범위 따로 구한다면 그 두 놈의 공통된 범위가 내가 원하는 답이지.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은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어떤 식을 조작했잖아. 가감법 또는 대입법. 그래 푼 게 아니다. 연립 부등식은 따로따로 푼다고. 요 놈 만족하는 답 다 구하고 이 답 따로따로 구하는 거지. 두 개 한꺼번에 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문제 볼게. 인수는 되네. 5하고 1하고 이렇게 인수는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이건 위에 인수를 해주면 x 빼기 5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요게 지금 첫 번째 위에 있는 놈이고 요거는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되겠지. 최고창이 지금 양수니까 R을 볼록한 그래프 그려보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0되는 놈이 지금 뭐랑 있지? 마이너스 1하고 5가 있을 것이고 그래프가 x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니까 당연히 요게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되겠죠. 빵뽕빵.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답이 뭐가 되는 거지? 첫 번째 답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5보다 작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답입니다. 그렇지? 두 번째 부등식 또 풉니다. 따로따로 푼다. 2x의 5배 마이너스 5x가 되죠. 넘어갔더니만 빼기 3이거든. 인수는 해야 되겠죠? 인수는 했더니만 2하고 1하고 3하고 1하고 이렇게 인수는 했더니만 6이 나오고 1이 나오고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는 되죠. 했더니만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빼기 3 맞지? 있으면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자, 요거는 그래프 그려보면 최고차는 양수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 0 되는 값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 두 번째 나온 답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x가 3보다 작다. 두 번째 나온 거지. 연립 부등식이란 말은 주어진 두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답인데 마이너스보다는 미안해 그래서 너희 안 붙었네. 이거 너무 붙었는데 왜 다 실수하지? 색깔 맞죠? 이렇게 여기는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첫 번째 답이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게 나갔고 그 다음에 5보다는 작게 나갔다. 그게 첫 번째 답. 두 번째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즘 있겠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니까 6의 3. 그렇죠? 둘 다 동시에 만족하면 이게 둘 다 동시에 만족. 결국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좀 이상한데 답이 안 이쁘지. 답 맞네. 이거 답입니다. 됐습니까? 연립 부등식은 뭐라 했지? 선생님 따로따로 푼 다음에 각각을 만족하는 x값들의 범위가 공통된 게 연립 부등식이다. 알겠죠? 우리가 배웠던 2차 부등식만 풀 줄 알면 되잖아.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x 그 다음에 x 빼기 3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5 x 마이너스 3 이것 또한 연립 부등식인데 이건 이런 뜻이란 뜻이야. 지금 이 말 뜻은 닮아 다음 부등호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고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을 이렇게 말합니다.
식을 적어보면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x가 x 빼기 3 이거 만족한다. 그 다음에 x 빼기 3 이거 만족한다고.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하는 거지. 이게 연립 부등식이라 해요. 보안 자체가. 이해하시겠지? 위에 문제 좀 정리해보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위에 식은 x 500 x 마이너스 4x 내놓으니까 마이너스 4x 이게 지금 위에 거예요. 위에 거 정리해보잖아요. 밑에 건 정리해보니까 x 500 마이너스 3x인데 넘으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4를 그게 지금 밑에 두개 동시에 만나는 거라는 뜻이죠. 이건 이제 금방 풀 수 있을 거네. 영되는 값이 0하고 4 이쪽 방향이니까 바로 푼다. x는 4보다는 크고 x는 0보다는 작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이건 답이다. 풀낼 수 있겠나? 요놈은 x는 그러면 x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2차 함수 그래프였는데 그놈이 0하고 만나는 게 지금 0하고 4인데 위쪽에 있는 거는 여기 위쪽에 있는 것들이 모른다고 하겠지.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맞지?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쌤이 근형공수 넣어봤더니만 근형공수 넣으면 얼마나 하지? 쌤, 그거 15 아니에요. 3 아니고. 뭐 틀렸어. 바보 미안합니다. 밑에 거 정리해봤더니만 x 500 5x 마이너스 30 막 5, 3, 15지 미안해 마이너스 그게 인수분해 안 되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요. 너무 민망했네. 얼마야? 마이너스 15 넣으니까 플러스 15가 되나? 강릉인 줄 알았어. 이거 한번 계속 지적해줘서 지적질 당하는 게 오랜만이네. 그거 됐지? 인수분해 얼마야? 5하고 4하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됐어? 요거 풀게 성능 바로 답 적을게. 답이 뭐예요? 3보다는 끊어갖고 x가 이게 내가 원하는 두 번째 답이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 잠깐 살짝 수신 그려보면 답이 금방 거죠. 자, 3보다는 끊어갖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답이고 첫 번째 답은 4보다 크답니다. 4보다는 크고 또는 x는 0, 0은 0인데 0보다 작다. 이렇게 그치? 동시에 만족하는 건 요 부분밖에 없다는 거 알겠지? 답은 뭐가 되죠? 4보다는 크고 x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적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연립부등식. 됐습니까? 연립부등식 관한 문제들도 쌤이 특별하게 뭐 해줄게. 특별하게 없으면 여러분 풀면 되거든요. 그래 풀어보도록 하세요. 밑에는 문제 7번하고 문제 8번하고 우리가 배웠던 2차 공식만 풀출하면 되겠지. 각각 푼 다음 그 다음 x값들의 범위 공통된 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걸 풀면 되겠지. 자 이제 두 가지 패턴 남았는데 대표이제 6번하고 대표이제 7번하고 그 두 개 하면 2차 부등식도 연립 부등식하고 마무리되는 거 한번 해보자.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연립 부등식이네. 하나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2차 부등식이네. 밑에 놈은 x 마이너스 a로 됐어요. 인수는 다 해놨습니다. 요놈 주어진 이 연립 부등식이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그놈의 답이 일어나. 하나는 2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인데 a는 뭔데? 이런 거 상수 a가 보이는 거 같는데 위에 거 일단 2차 공식 풀게요. 인수분해했더니만 3합이라고 이래 인수분해된다. 그렇지? 바로 답 적는다. 위에 답 적어서 있겠지? 얼마지? 이만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갖고 x가 그러니까 2차 공식인데 이쪽 방향이 묻어오면 0되는 값 가지고 바로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 나왔습니다. 잘했지? 여기 첫 번째 답. 두 번째 답은 이놈이 뭔지 모르는데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자 A가 뭔지 모르는 상태야.
그렇지. 얼마나 중요해야 되는 거야. 그림 그려보면. 만약에 0되는 값이 지금 두 개 있는데, 하나는 2고, 이게 A, 이래 되는 상태라면, 그림 구해되죠. 이렇게 만약에 2차 함수 그림 그려졌다면, 최고점 양수니까. 이때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위쪽에 있는 답을 보니까, 요것들이 답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X는 2보다 작든지, 또는 X는 A,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A가 뭔지는 몰라. A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태잖아. 요게 A고, 요게 2가 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 있는 범위라고 하면, 이렇게 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 나올 수 있지? X는 A보다 작든지, 또는 X는 2보다 크든지, 이렇게 답이 뭐가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나 공통된 답이 이거라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위에는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헤드는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놈 한번 써볼까? 상황 판단해야 된다. 요놈 답이 마이너스 여기 있거든. 마이너스보다는 크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답이잖아. 두 번째 답은 뭐가 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 공통된 겁니다. 공통. 만약 이 케이스였다고 보자. 이 케이스였으면 2가 됐겠니? 2는 정확하게 여기 있습니다. 맞지? 2보다 작거나 라고 쓰면 이렇게 진행될 거야. 맞지? 공통되는 여기 공통이잖아. 이놈. 뭐지? 지금 맞다가는 컴온. 이 케이스가 다시 말해서 이 케이스가 2보다 작거나 되면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공통력이 요게 공통력이 나오는데 그 답이 아니잖아. 이 케이스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요 케이스였고, 요 케이스는 뭐야? 2보다 크든지니까, 2보다 크든지니까 요렇게 진행돼야지. 요렇게 일단 진행될 것이. 됐어? 2보다 크든지, 2보다 크거나 라고 하면 공통 답이, 요 답이 나와버려. 딱 다 나와버려. 됐죠? 근데 A보다 작아야 돼. 만약에 A가 아니니, 여기 A가 만약에 이랬다 치자. 이렇게. 라고 하면 이것도 공통된 거죠. 맞나? 근데 그 답이 없잖아. A는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서부터는 A는 나오면 안 되잖아. A는 여기다 있어야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서는 공통된 게 없고 공통된 답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됐죠? 그럼 A가 보이는 건 아니야. A라는 거 하면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작아야 되겠지. 맞지? 같은 자리에서 되나? A가 점점 커져서 마이너스 자리 온다 하더라도 공통된 건 없습니다. 하나는 뻥이고 하나는 새까마니까.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에요. 그게 주어진 A 값들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시험지 잘 나오냐 하면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상황을 판단해서 여러분이 그림 그려보고 어떤 게 답이 되는지 찾아봐야 되잖아. 맞지? 이거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 9번하고 밑에 있는 활용 문제까지 맞아 풀도록 할게요. 조금 힘내도록 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자. 밑에 문제. 까다로운 문제니까 선생님 다 풀어줄게요. 그것들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자, 연립부등식이네. 여전히 연립부등식이 있고 위에 놓으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에 그놈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나갔다고. 밑에 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보다는 크고 x가 다음을 만족할 때 상수 a 값에 보이는 건 맞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밑에 거는 미지수 없어요. 이것도 계산할게. 이거는 4하고 1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 바로 적습니다. 0되는 값이 마이너스라고 4가 있으니까 x는 이쪽 방향이죠. 여러분들 그냥 그림 그려서 그려보든지 이게 지금 두 번째 답이에요. 요거는 지금 2차 부등식 풀기 위해서 일단 인수분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되죠? 됩니다. 왜 되지? 2하고 A하고 안 되네. 이제 똑같은 것만 A 마이너스 2죠. 왜 이래? 이걸 줘야지. 맞지? 문제 다 적었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에 나오고 두 개 더하면 A 마이너스가 딱 떨어지네.
됐어요? 이 소리 낸다 알 수 있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h의 범위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럼 답이 나오시긴 건데 답은 x가 지금 여전히 뭔지 몰라. 만약에 이차함수 이렇게 들어놓으면 만나는 점이 지금 두 개 있는데 요게 2고 요게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는 거지. a가 뭔지 모르니까. 요런 그림이었다면 위쪽에 있는 범위는 요것들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래프가 요래 됐다. 마이너스가 음수니까 더 작잖아요. 아니요. a가 뭔지 모르니까. a 자체가 음수였으면 이건 양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이 상태에서는 요게 답이 되겠지. 둘 중 하나 답이야. 뭔지 몰라 아직까지. 그런데 그 공통된 답이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림 한 그려보면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저 주어진 부등식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요 놈하고 어떤 건지 모르는데 만약 이거였다고 치자. 2보다 작다잖아. 그럼 얘는 좀 있을 것이고 2보다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는 순간 공통된 답이 마이너스라고 2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 있네. 맞지? 그래서 가능하겠네. 잠깐만. 맞죠? 요거는 새까맣다. 요거는 이렇게 하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요 케이스였던 거지. 요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확인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은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a가 만약 여기 있었다면 또 마찬가지로 그럼 이 공통점은 나는 없잖아. 그 다음은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는 요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 공통된 답이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죠? 이 마이너스 a라는 건 4보다는 어느 쪽에 쓰란 말이야? 오른쪽에 쓰다 보니까 더 크다는 거지. 같아 됩니까?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공통된 건 없어지는 거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아도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a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보시면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부동방에 바뀌어서 작거나 같더라. 지금 두 개 잘 바뀌는 거야. 가리지 말고 됐죠? 여기에 대한 a 값들의 범위가 됐습니다.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요 답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는 보통 a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 9번 문제였습니다. 자, 대표예제 문제 밑에 나오는 건 이제 2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식이 주어진 문장제 문제를 문장제 문제를 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부등식을 풀라는 뜻이죠. 그 문제 맞아 풀어볼게요. 두 개까지 할 테니까 안 쉬고 바로 갈게. 조금 집중해. 자, 7번 문제입니다. 둘레 길이가 40m이고 넓이가 96 이상인 직사각형 모양의 광고판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는데 직사각형 모양의 광고판을 만들다. 둘레 길이가 40이고 넓이가 96이라 했는데 뭐 가로의 길이가 먼저 몰랐으면 내가 x로 설정하면 맞지? 그랬어. 근데 이건 물론 y로 설정해도 됩니다. 알겠지? 2차 함수 문제로 풀면 됩니다. 사실은 y로 설정해도 되지만 둘레 길이가 지금 얼마나 됐지? 전체 둘레 길이가 얼마나 됐냐면 40이 됐다. 잘 봐. 전체 40인데 요놈 길이 요 노란색 빨간색 길이하고 직사각형을 쓰니까 이 노란색 길이 두 개 되는 건 얼마나 될까요? 40을 전체 둘레기가 40이면 요거 두 개 되는 건 얼마나? 20이 돼야 되겠지. 맞지? 20이고 요게 x면 요건 자동대로 구해야 되는 거야. 20 빼기 x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문제 쉽게 설명했다. 그래서 주어진 놈의 넓이라는 놈은 x 그 다음에 20-x 이게 지금 직사각형 넓이잖아. 이 넓이가 96 이상인 96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이 그냥 식이 정해봅니다. 이때 가로의 길이의 최소값과 가로의 길이를 내가 x로 설정했는 거야 지금. x의 최대 최소값 물어봤고 x 값들의 범위를 물어봤는 거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정리할 때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96 최고차는 일반적으로 음수 만드는 건 좀 복잡하니까 양수 만들자. 마이너스 20x가 될 것이고 플러스 96이 될 것이며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동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됐지. 곱해서 96 빼고 내서 20 되는 게 뭐가 있노? 뭐 12하고 8 있나? 12하고 8 이런 거. 맞네. 어떻게 하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서 답은 뭐 되지? 8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1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가로길이 x의 최대값은 12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8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이게 최소값, 최대값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10번 문제를 풀 건데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운 거 시간 만들어 볼게요. 10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어떤 물건을 거리가 Xkm인 곳에 배달하는데 킥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만큼, 택배를 이용할 때는 이만큼, 우편을 이용할 때는 이만큼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만큼. 됐습니까? 이때 택배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거리는 A와 B 사이라고 할 때. 그래서 A와 B, A, B 값을 물어봤는 거죠. 식을 내볼까? 10번 식 나누기 좀 어렵다. 일단 어떤 물건 거리가 Xkm인 곳을 배달하는데 킥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이만큼의 돈이 든단 말이야. 킥 서비스는 얼마 든다고? 킥 서비스는 드는 비용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돈이 든다. 킥 서비스 있으면 그 다음 택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만큼 듭니다. X 플러스 14라는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키고 키, 택배, 그 다음에 우편 이용하면 2분의 1x 그 다음에 더하기 16 이렇게 비용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때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거죠. 했잖아요. 그럼 택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 말은 가운데 게 택배다. 맞지? 이게 유리하다 말은 비용이 크면 클수록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지? 크면 클수록 불리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하면 이게 가장 유리하다 말은 이게 가장 작아라는 뜻이잖아. 이게 가장 작아라는 뜻이에요. 이건 누구보다 작아요? 요 놈은 즉 요 놈은 x 플러스 14라는 이 놈보다 더 작아야 돼요. 맞다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4라는 놈은 택배잖아. 요 놈은 또 뭐다 적어야 돼? 2분의 1x 얼마였지? 2분의 1x 플러스 16보다도 유리하다 말은 작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거보다도 작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지? 여기는 뭐한다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 x 값들의 거리가 되겠죠. 요 플러스 열리듯이. 됐죠? 정리하면 되겠네. 위에 거 정리해보자. 요놈 정리할 때만 x제곱 되죠. 넘어가면 플러스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 연립분식입니다. 요놈 밑에 거는 넘어갔더니만 넘어가면 2분의 1x가 되나? 2분의 1x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니까 얼마 돼? 2가 되지. 밑에 건 답이 금방 나오네. 밑에 거는 x는 4보다 작다는 의미가 나와. 밑에 거. 위에 건 2차 원에서 풀면 되겠죠. 각각의 범위를 동시에 맞춰도 되는데 이건 4하고 3 이렇게 치면 되네. 이렇게. 됐죠? x는 3보다는 크고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데 당연히 두 개 동시에 만족하기 내가 원하는 답이니까 이걸 보면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x라는 건 4보다 작다니까 이래 진행하면 동시에 만족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물론 있겠지만 맞지? x라는 것이 뭐였지? x는 거리야 거리. xkm 거리잖아. 거리가 엄청 나올 수 없이 그런 의미가 없고 결국 3보다는 크고 x라면 요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kg랑 4kg 사이에 있으면 가운데 있는 저놈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A가 될 것이고 이게 뭐예요? B가 되겠죠. 맞지? 두 개 더하겠어. 답은 7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립 부등식의 활동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2차 부등식인데 연립 부등식 풀었습니다.